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부터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의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원서를 잘못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 수능 원서 접수 기간 중에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 또 취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또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받지 않는 기간도 있다고 하니까 그 날짜도 잘 확인을 하셨다가 실수 없이 이 원서 접수를 잘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에 이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 집중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수능 원서 접수가 또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수시 준비와 수능 준비 동시에 효율적인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수시 준비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면 정시가 소홀해지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잘 시간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입시 전략을 세워주실 전문가 선생님들도 모셨습니다. 입시계의 애정남이시죠. 비전가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대단한 폭우가 내렸다는데요. 이럴 때에서도 우리 수험생들이 완전관리, 그 다음에 또 건강관리, 우리 정경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특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자, 수시 지원은 대부분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나에게 맞는 개별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TBS 기상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맞춤 전략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합격을 위한 수시 집중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수시 집중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이제 원서 접수도 시작이 됐고요. 요즘에 어떤가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글쎄요, 부모 마음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본인은 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상담을 좀 해볼 텐데요. 하기성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어머니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시 앞두고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특히 네. 첫째 자녀 두시는 어머님들이 더 떨린다고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어떤 점이 또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저희 아이는 내신이 좋지 않고요. 네. 모의고사가 좀 더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논술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네. 논술로 지원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고 또 희망대학에 합격 가능성은 있는 편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학생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분석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논술 전형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데요. 이 전형이 잘 맞는지 또 어떤 점들 보완하면 좋을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먼저 내신부터 보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인데 과목별로 국어가 6.57, 수학이 4등급이고 영어가 6.45, 과학이 4.64, 합이 국수형과 평균 등급이 5.21로 조금 조전 편이고요. 네. 국수형이 이제 주요 과목에 대한 학기별 성적추인데 먼저 이제 국어부터 보시면 6등급에서 1학년 1학기에서 그 다음에
또 7등급, 8등급, 6등급을 좀 반복하고 있고 네. 수학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시작했었는데 뭐 3, 4, 6, 4등급으로 하락세, 뭐 영어는 5에서 7등급으로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이어서 보실까요? 7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A형이 이제 100분 75에 해당되는 4등급, 수학비가 좀 괜찮죠? 예, 3등급이고 영어가 2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 1, 2를 같은 과목에 선택했는데 1등급, 3등급. 모의고사는 내신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2.75의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모의고사도 7월과 6월을 좀 비교해 보면 국어가 3등급에 4등급으로 떨어진 건 있지만 수학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러나 이제 영어는 4등급에서 다시 2등급. 그러나 6월은 졸업생이 가담했었고 7월은 재학생끼리만 봤으니까 네, 네. 절대적으로 해석하기 좀 어렵겠죠. 네. 생명과학도 2에서 1로, 2에서 3으로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비교과 활동이 이제 교내 활동은 뭐 동아리 활동에서 팝송 동아리, 봉사 동아리 했었고, 봉사 활동 그렇게 많지는 않죠.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11시간, 16시간, 2시간 했었습니다. 수상 내역을 좀 보시면 2014년 개근상 또는 과학 논문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친구가 이제 생각하는 희망대학이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의 논술 우수 전형, 그다음 이지망으로 중앙대학교의 생명과학을 논술 전형으로요. 그다음 마지막 3지망인데 한양대학교를 논술 전형으로 생명공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았는데요. 학생은 생명과학 계열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어머니께서도 뭐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시는데 내신은 좀 안 좋죠. 5.5등급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네.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모의고사가 3등급 안에서 2.75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 성적은 저조하고 모의고사는 좋다는 게 이 학생의 첫 번째 특징이고, 또 모의고사에서 생명과학, 그러니까 1, 2를 보고 있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제 과학 성적이 조금 좋다라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성적 분석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비교과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우리 친구가 뭐 독서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부족하고요. 또 어떤 진로 희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예, 그리고 교과 비교과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에는 적합하지 않다. 네. 그러나 우리 학생이 논술전형 희망하고 있고 또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결정적인 건 최장력 기준인데 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수리논술 준비하고 있는데 과학논술에 대한 대비, 이거 얼마나 경쟁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교과 성적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논술 경쟁력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우리 학생 논술에 대한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 지금 성균관대와 중앙대, 한양대 모두 논술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시 지원 방향을 잘 잡았는지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세계대학의 화면을 보시면 일지망에 있는 성균관대는 계열로 뽑으니까요. 자연과학 계열이 논술 우수전형인데 평가를 하자면 상향으로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지망에 있는 중앙대 생명과학도 아주 소수 인원을 뽑기 때문에 논술전형 상향. 한양대는 이제 올해 최장력 기준이 없죠.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원할 것 같은데 수능 전이고요. 역시 생명과학, 논술전형 모두 상향으로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세 대학 모두 지금 상향으로 진단이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네, 상향이라고 해서 쓰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네. 예, 성균관대학교 논술 우수전형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모집 단위가 자연과학 계열이 100명을 뽑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생명공학 이렇게 원하면 뭐 식품생명공학으로 나중에 세부전공 있는 공학 계열로 가도 됩니다. 거기는 250명 이상 뽑고요. 전형 방법이 학생부 40에 논술 60인데 이 대학의 최장력 기준이 탐구 2과목, 그러니까 국수형에다 탐구 2과목 5개 과목이죠. 이 가운데서 3개 등급 합이 6이니까 네. 우리 친구가 6월만큼만 해준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탐구 2과목의 평균이 아니라 탐구 1과목도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논술은 이제 120분 동안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인데 아까 우리 수능 응시에서도 보셨지만 생명과학을 원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가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생명 원투 중에서 2과목의 선택이니까 생명과학 원투를 선택해서 논술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이기 때문에 또 수능 전이 아니라는 어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대학이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지원하는 경쟁자들의 좀 수준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을 상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 지금 성균관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수시 지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에게 지원 가능성 있는 대학이 어딘지, 그리고 파악해서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수시 지원 전략,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줄 전형 함께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재학생들이 6월에 처음으로 평가원 졸업생과 같이 경쟁했고 이제 다음 주면 9월 모의 수능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9월까지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특히 논술 전형에서는 키포인트인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어느 대학에 도전하고 또 적정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도전할 수도 있다, 6장이니까. 그러면 우리 친구가 과학을 잘한다라는 장점에서 수학 논술하고 과학 논술이 있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을 좀 상향 도전 네.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신으로 추가 지원 추천하는 게 이제 경희대학교에 식품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생명공학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식품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도 논술 전형으로 소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숭실대학교, 여기도 이제 수능 끝나고거든요. 그래서 의생명 시스템 학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과가 또 나름대로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네. 제가 적정보다는 소신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도전과 소신으로 나눠서 추천 대학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추천해주신 이유와 그 대학별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친구는 저희들이 이제 분석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수리 논술만 하려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논술의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수리 논술만 나오는 대학이 있고 수리의 과학이 통합으로 나오는 대학이 있고 네. 또 수리 논술의 과학이 선택으로 나오는 대학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인문 혼합형으로 나오는 여대들도 좀 있는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조금 다루는 대학. 왜냐면 지금 생명과학이 괜찮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특징이 이제 제 학생들이 과학 논술에 대한 대비가 많이 안 돼 있고 또 6월 모의고사까지도 수리는 괜찮은데 과학이 안 나오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는 가능하면 수리뿐만 아니라 과학 논술. 두 번째는 최장력 기준에서 과탐의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대학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앞에 성균관대는 이제 한 과목이었는데 과학을 잘하니까 이런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최장력 기준이 까다로운 대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능하면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을 좀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의 어떤 대학들의 특징을 좀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경희대학교인데요. 논술 우수자 전형을 제가 소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모집 단위는 이제 식품생명공학과. 그러면 경희대학교의 공과 계열은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가 뭐 경기도에서 이동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대학의 이제 전형 방법이 논술이 수학과학이 각 내문항이고 최장력 기준이 2개 합이 5다. 그럼 6월 기준 충분히 만족이 되죠? 네. 합격 가능성을 좀 진단해 보면 현재 모의고사에서는 사실상 이제 상향 수준인데 적정이나 안정 지원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그 최장력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건 이제 어머니께서 수능 끝난 다음에 가채점 결과를 보시고 수학과학은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네. 2등급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국어 영어 성적이 부진해서 가채점으로 경희대학교 식품생명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또 보여드릴 대학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네. 예, 중앙대학교를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열어놓고 봤어요. 그러니까 9월을 잘 보면 도전. 그러나 이제 9월이 조금 부진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좌측에 생명과학과는 서울에서 9명을 선발하고 우측에 생명자원공학부는 사실 안성에서 30명을 선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 모집 단위에 그 최장력 기준을 보면 생명과학과 서울은 2개 2등급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 또 수학하고 과학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이죠. 근데 안성의 이제 생명자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2개 등급 합이 6이니까 이거는 또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겠다. 네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잘 판단하셔서 9월 보신 다음에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숭실대학교 보여드릴 텐데요. 여긴 대학은 같아요. 분격 없으니까. 네. 근데 과를 조금 제가 이원화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의생명 시스템 학부는 지난해 경쟁률 40대이 넘어가는 인기 학과다. 네. 10명이죠. 그러나 이제 유기신소재 파이버공학이 굉장히 좀 그 홈페이지 같은데 이과생들은 특별히 각 대학의 학과 정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비전이 있는 학과라고 봐요. 그래서 모집 인원도 의생명보다는 많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20대 1에서 이렇게
언저리에서 머무르니까 한 절반 정도 경쟁률이죠. 그리고 여기 최장력 기준이 2개 등급합이 6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이 두 문항이 출제된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래서 충분히 이 대학 괜찮은데 9월이 잘 나오면 의생명으로, 네. 좀 불안전하면 유기신소재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추천 대학의 합격 가능성 그리고 특징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까지도 끝까지 고려해 봐야 할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이 앞으로 합격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까지 고려하는 친구들은 지금 되게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 뭐 간단하게 정리되셨듯이 우리 친구는 수시의 4가지 트랙 가운데서 딱 논술에 적합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영어가 불안정하면서 들쑥날쑥하니까 정시에 지금 물어보신 대학들의 안정성은 좀 담보돼 있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논술 전형을 생각하는데, 앞에서도 보셨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봤을 때 수능 전에는 뭐 한양대 정도만 그 좀 경험 삼아서 예. 도전한다라는 생각으로 9월 말에 다녀오시고 전부 수능 이후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럼 어머니 1순위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수능 준비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 준비하심에 있어서 학습 우선순위는 당연히 수학일 거고요. 그리고 과학을 저는 2순위로 잡았는데, 물론 영어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지만 국어 영어가 좀 불안전할 때 과학을 잘해서 그걸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으로 과학, 그 다음에 영어, 마지막이 국어의 학습 우선순위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안전한 1등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문제풀이 형태로만 아이들이 공부에 치우칠 수 있는데, 부족한 개념에 대해서 9월 모의 본 다음에 좀 차분한 마음으로 개념 위주의 학습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드리고요. 과학은 양호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어 영어 조금 보완, 그 다음에 아까 생투가 조금 불안전했거든요. 네. 이것 좀 마무리 학습에 좀 총력을 기울였을 때 오히려 과학 논술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영어는 지금 쉽게 출제된다라는 게 전반적 의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친구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휘를 또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뭐 2등급 90점대를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2순위로 이제 말씀드릴 건 논술입니다. 근데 논술은 지금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아까 같이 준비하자. 적들이 여기서 이제 적이란 경쟁자인데 네. 수리 논술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올해 좀 강하다. 근데 우리 과학의 이점을 살려서 과학 논술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럼 친구들이 9월 모의 수능 끝나면 수능에만 올인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네. 사실 또 그렇다고 수능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에서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좀 병행해주는, 그리고 뭐 아까 우리가 성균관대처럼 생명 1, 2를 가지고 2과목 선택할 수 있는 대학도 있지만 또 생명과학과 또 다른 과목 하나를 선택해서 논술을 써야 되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과학에서 화학이나 물리, 지구학 가운데 본인이 또 이지망을 할 수 있는 과목들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아마 논술에서도 좀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아닐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점을 둬야 할 사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좀 다 들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머니 오늘 들어보시니까? 좀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네. 네. 또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나요? 네. 질문 저기 주세요. 네. 중대 보면은요, 중앙대학교에 특기자 전형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이제 아이는 과학 중점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이 좀 더 다른 거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대 보니까 특기자 전형에 있다고 저희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까요 싶기도 네. 해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네. 저희들이 종합전형에 대한 가능성도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과학 중점반에 있었다라는 건 이제 지원 자격에서 조금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친구와 같은 요건을 갖춘 친구들 중에서 일단 내신 성적에서의 월등한 경쟁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활동이죠. 여러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물 도출해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심플하게 논술 전형으로만 도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궁금한 점 좀 풀리셨어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조언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는데 이 조언 바탕으로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논술 우수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노드맵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 수리뿐 아니라 과학 논술 문항이 출제되는 대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과탐 2과목이 반영되는 대학, 그리고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이 있는 전형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추천 전형은 고전에 해당합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일반 전형 소신입니다.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소신에 해당합니다. 숭실대학교 의생명시스템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대입 합격을 위한 팁은 수능과 논술 공부를 병행하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신중한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